음절의 끝소리 규칙 영상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단독인 환경이거나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 음절의 끝소리를 7가지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절의 끝소리가 2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일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음절의 끝소리가 겹받침일 경우 그 발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겹받침이 단독인 환경이거나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인 경우, 뒤음절의 첫소리가 모음인 경우. 먼저 겹받침이 단독인 환경이거나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인 경우 겹받침의 자음 중 앞자음 또는 뒷자음이 탈락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릅니다. 뒷자음이 탈락하여 앞자음이 발음되는 겹받침에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비읍 시옷이 있습니다. 따라서 넋은 넋, 안따는 안따, 넓다는 넓다, 외골은 외골, 갑은 갑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용언의 어간인 밟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밥으로, 그리고 넓은 넙죽하다, 넙둥글다의 경우 넙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앞자음이 탈락하여 뒷자음이 발음되는 겹받침에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있습니다. 따라서 닭은 닭, 삶은 삶, 읍다는 읍다로 발음하죠. 하지만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기역은 맑게, 묽고, 얽거나에서처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기역이 아닌 리을로 발음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표준 발음법 규정 제10항, 제11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 정보란에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리니 혹시 직접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겹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은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인 경우 뒤음절의 첫소리는 히읗과 축약되어 각각 키읔, 티귿, 피읍, 치읒으로 발음되고 음절의 끝소리 자리는 각각 니은과 리을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않고는 않고, 많다는 많다, 끌치는 끌치로 발음되죠. 이러한 예시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추후에 살펴볼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뒤음절의 첫소리가 모음인 경우 겹받침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이 경우 겹받침은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뒤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발음됩니다. 따라서 달근은 기역이 연음되어 달근, 살물은 미음이 연음되어 살물로 발음되죠. 넋이는 시옷이 연음되어 넋이가 된 후 앞음절의 끝소리 기역에 의해 된소리 대기가 발생하여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넋이로 발음되죠. 이처럼 겹받침이 연음된 후 환경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음운 변동 현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라 발음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천천히 발음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목의 경우 뒤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이기에 기역과 시옷 중 뒷자음인 시옷이 탈락하여 목이 되고 뒤음절 첫소리 미음이 비음이므로 비음화가 발생하여 음절의 끝소리 기역은 최종적으로 이응으로 바뀌어 몽으로 발음됩니다. 다음으로 목시는 뒤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역과 시옷 중 뒷자음인 시옷이 연음되어 목시가 된 후 앞음절의 끝소리 기역에 의해 된소리 대기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목시로 발음됩니다. 결론적으로 목목시는 목목시로 발음되는 것이죠. 자음군 단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말 받침 발음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받침 자리에서 하나 이상의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침 자리에 있는 두 자음을
동시에 발음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따라서 두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켜 하나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음군 단순화 역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발음의 경제성으로 인한 음운 탈락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자음군 단순화를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겹받침 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이 단독인 환경 또는 이어진 음절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 발생하며 뒤음절의 첫소리가 모음인 경우에는 뒷자음이 연음되어 발음된다. 자음군 단순화는 받침 자리에서 하나 이상의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는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다음 시간에는 히읗 탈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읗은 독특한 자음입니다. 자음이지만 자음 같지 않은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음이지만 자음 같지 않은 성질이란 어떤 성질일까요? 히읗은 자음 체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목청 소리에 해당하며 다른 자음과는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는 여린 히읗과 쌍히읗이 존재했습니다. 이 히읗류 자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말 자음 체계에서 사라졌는데 이를 통해 과거에는 히읗과 비슷한 소리를 가진 히읗류의 자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자음 사이에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히읗은 우리말에서 자음으로 오래전부터 쓰여 왔습니다. 그러나 히읗은 모음과 비슷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은 이전 모음편에서 살펴보았듯이 발음 시 공기가 성대를 떨리게 하고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위치에 따라 각 모음의 소리를 구분합니다. 히읗은 목청 소리라는 점에서 모음과 소리값을 결정하는 위치가 동일합니다. 예시로 으와 흐의 발음을 비교해보면 흐는 으보다 목청에서 공기를 조금 더 세게 통과시키며 소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히읗은 공기가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목청을 강하고 빠르게 통과하여 성대에 의해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되므로 자음으로 구분하지만 동시에 그런 성질 때문에 모음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읗은 안울림 소리인 자음과 울림 소리인 모음의 특징을 모두 가진 자음인 것이죠. 히읗이 용언의 어간 받침이고 그 앞뒤에 울림 소리가 있는 환경일 경우 히읗은 탈락됩니다. 이때 히읗 앞에 있는 울림 소리는 중성 자리의 모음 또는 종성 자리의 겹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에서 히읗 앞에 있는 니은과 리을이고 히읗 뒤에 있는 울림 소리는 뒤음절 첫 소리인 모음 또는 비음과 유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히읗은 울림 소리인 모음과 비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진 울림 소리 사이에서는 히읗을 온전히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싸이다는 싸이다, 아는은 아는, 끌어는 끌어로 발음되고 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나 어미가 결합된 경우에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을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는 안내, 끌느는 끌른으로 발음되는데 이 경우에도 히읗이 탈락하긴 하지만 아는과 달리 뒤음절의 첫 소리가 자음이므로 이 두 예시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히읗 탈락이 아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이처럼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히읗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나 어미가 결합된 경우에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같은 환경에서 뒤음절의 첫 소리가 안울림 소리인 경우에 히읗은 또 다르게 변하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는 추후 거센 소리 되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히읗 탈락을 최종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히읗은 안울림 소리인 자음과 울림 소리인 모음의 특징을 모두 가진 자음이다.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감 받침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나 어미가 결합된 경우에 탈락하는 현상이다. 히읗은 울림 소리인 모음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같은 성질을 가진 울림 소리 사이에서는 온전히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탈락한다. 다음 시간에는 리을 탈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읗 탈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운 탈락의 세 번째 순서로 리을 탈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을 탈락은 말 그대로 특정 환경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럼 어떤 환경에서 왜 탈락하는 것일까요? 다음 두 단어는 리을 탈락의 예시입니다. 두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해보면 먼저 사는은 동사 살다의 어간 살과 관형사형 어미 는으로 분석할 수 있고, 노새는 동사 놀다의 어간 놀과 청유형 종결어미 새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는 모두 활용되기 전에 리을이 용언의 어간 받침으로 있었지만 활용되는 과정에서 각각 니은과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현대국어에서 리을 탈락은 사는, 노새와 같이 용언의 어간 받침이 리을일 때 니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은 용언의 활용과 같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합성어와 파생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 제28항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모두 합성어와 파생어이고 앞말의 받침 리을이 뒷말의 첫소리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리을 탈락은 용언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합성어와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중세국어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세국어 시기에 자음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은 모두 치음이었는데 당시 이 자음들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쓰인 리을은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절의 끝소리 리을에 의해 디음절의 첫소리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기존의 리을 탈락은 그 범위가 축소되어 오늘날과 같이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니은과 시옷일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합성어와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의 리을 탈락은 중세국어 시기에 일어났던 리을 탈락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리을 탈락은 왜 발생할까요? 유민 리을의 조음 위치는 윗잇몸과 혀 끝으로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인 니은, 마찰음인 시옷과 조음 방법상의 차이가 있기에 발음을 이어서 하기가 다소 매끄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리을을 아예 탈락시키는 것이죠. 리을 탈락 역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리을 탈락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리을 탈락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리을일 때 니은,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리을 탈락은 합성어와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뒷말의 첫소리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도 발생한다. 리을 탈락은 리을과 같은 조음 위치인 니은, 시옷과의 조음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발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발생한다. 다음 시간에는 으 탈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탈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본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은 모두 자음이 음절 끝소리 자리에서 탈락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운 탈락의 마지막 순서로
모음이 음절 끝소리 자리에서 탈락하는 모음 탈락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그다, 담그다 같이 어간 끝소리가 모음 의인 용언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아나, 어서, 아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서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가 붙을 경우에는 잠가, 담가가 되고 어서, 아서가 붙을 경우에는 잠가서, 담가서가 됩니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소리 자리에 있었던 모음 으가 탈락하는 현상을 으탈락이라고 합니다. 모음 으는 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할까요? 그 이유는 으가 다른 모음들에 비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두 모음을 빠르게 연이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음 시 두 모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게 되는데 으가 힘이 약한 모음인 것을 직접적인 발음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또 다른 모음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집에 가의 가와 거기서의 서는 각각 용언인 동사 가다와 서다의 활용형인데 가는 가다의 어간 가에 어미 아가 결합된 후 어간 가의 모음 아가 탈락한 형태이고 서는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가 결합된 후 어간 서의 모음 어가 탈락한 형태입니다. 가와 서에서 탈락한 모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간과 어미에 서로 동일한 모음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어간의 끝소리 자리에 있었던 모음 어가 탈락하는 현상을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동일 모음 탈락에서 탈락하는 모음이 어간의 모음인지 어미의 모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간의 모음이 탈락한다는 쪽의 의견이 좀 더 많으니 어간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으 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으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소리 자리에 있었던 모음 으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동일 모음 탈락은 앞에서 어간의 끝소리 자리에 있었던 모음 어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으 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을 빠르게 연이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음 시간에는 니은 첨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